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상당 존경하는 이강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입니다. 총리님, 지난 달이죠. 7월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극한 후 상황에서 비교적 잘 대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현장을 찾아 직접 보시고 그리고 지속 보고받으시면서 적절히 대책을 좀 전개했고요. 특별재난 지역 선포도 이례적으로 매우 신속했습니다.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말씀하신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메시지를 남기셨고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비교해서 우리는 윤 정부 당시에 참담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오송 참사, 국가와 지방정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잠시 당시의 상황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주에는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473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참사 전날이 되겠습니다. 14일 17시 20분에는 미호천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당일인 15일 04시 10분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15일 06시 34분에 이르러서는 미호강이 계획 홍수위 9.3m에 도달했기 때문에 금강 홍수통제소가 교통통제 및 주민대표 필요성을 통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안전체계는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일 07시 56분 임시제방이 붕괴됐고요. 30분 만에 미호강물이 궁평 2 지하 차도에 유입되면서 08시 35분에 통행 불가 상태가 된 겁니다. 자료 보시면 병천천, 수석천이 미호강으로 바로 합류하는 합수부 바로 위에 사고 지점이 있습니다. 배수장과 하수처리장, 여러 도로와 철교 및 공사용 가교도 다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눈으로 확연히 보이실 겁니다. 유사시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무능한 컨트롤 타워, 안전불감증, 늑장 대응,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 허위 보고, 그야말로 없어도 돼야 할 그런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총리님, 오송 참사 진상규명 이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국가적인 참사 유가족 그 행사를 개최하셨을 때도 유가족 공동대표가 오송에 대한 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에 기초해서 민관합동 재난조사반을 운영해서 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역구가 충북이다 보니까 저희 충북의 지역 살림을 책임져야 될 우리 김영환 도지사의 그 당시의 행적 정말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참사 하루 전 충청북도는 비상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김 지사는 부동산 개발 업체 대표와 서울 출장을 위해서 당시 도청을 비운 상태였었습니다. 참사 당일 09시 44분에 청주 자택에서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소식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지사는 괴산 때문에 원류가 걱정된다면서 가까운 오송이 아니라 먼 괴산으로 향했습니다. 왜 괴산이었을까요? 괴산은 김영환 지사의 본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가들의 땅이 있는 곳입니다. 원류되는 지역, 바로 급경사지가 그분들 일가의 땅 건너편입니다. 자, 기껏 그리고 청주에 돌아오고도 참사 현장보다 간부들과 점심 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참사 현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119 사고 접수 4시간 35분이 지나서야 오송 참사 현장에 도착해놓고 내가 거기 갔었더라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지역 재난안전 책임자의 말이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괴산은 갔으면 상황이 바뀝니까? 괴산은 가면 상황이 바뀌고 오송은 가면 상황이 안 바뀐다는 이런 말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궤변입니까? 김영환 지사가 충청북도 지하차도 교통통제 기준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참사인 겁니다. 이와 관련된 이전 윤석열 정부의 수사나 진상조사 제가 보기엔 모두 엉망입니다. 국정조사 조정실의 감찰도 검찰의 수사도 김 지사는 다 비껴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95명이 감찰을 받았고요. 36명이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도지사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다분히 의심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려 14분이 돌아가셨고요. 16분이 다쳤습니다. 사상자가 30분에 나온 겁니다. 이런 참사에 민간인 시공사 현장 소장, 감리 단장 두 분 다 민간인입니다. 이 두 사람만 징역형이 확정됐고요. 충청북도는 기껏 행정부지사 수준에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유가족들, 희생자들, 생존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상응하는 처벌이 없으니까 김 지사 본인이 선포한 오송 참사 2주기 지지난달입니다. 추모 기간에도 같은 당 지방의원들과 술 먹다가 언론에 노출되는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총리님, 오송 참사는 우리에게 정말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이러한 참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무책임한 재난 대응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진상조사에 기초한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 가지 또 부탁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분들이 근데 여전히 그 당시 2023년 7월 15일에 살고 계십니다. 피해자분들을 위한 치유와 보상이 너무 늦고 또 너무 요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추적 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 47%,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겪고 있다 50%, 57%,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는 PTSD 63%가 넘습니다. 지원 매뉴얼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애써 병원을 찾아가도 화학적 처방인 약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치료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기대에 못 미치고 전문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과연 이분들이 언제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총리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상황 파악과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27일 드디어 국회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그리고 그 원인을 조사하고 성역 없는 책임자의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유가족 및 생존자분들의 치유와 보상을 위해 저희 국회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지자체와 행안부 그리고 환경부와 국토부 이러한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다 함께 조금씩 걸려있는 사안입니다. 총리께서도 국회의 국정조사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오송 참사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잘 진행해 주시고 그에 기초해서 또 그와 별도로도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두 분.